네, 이번 시간에는 데이비드 박사의 Salt Your Way to Health의 책 1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그렇게 두껍지 않으면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들, 소금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자료입니다. 1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에 들어가기 전에 서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년간 우리는 저염식이 건강에 좋다. 정제염과 천일염은 차이가 없다. 저염 제품이 더 좋다 등의 이야기를 들어왔다. 이 모든 논평들은 의사들과 비전문가들에 의해 사실로 여겨진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다른 관점을 제공하기 위해 쓰여졌다. Salt Your Way to Health는 위 각각의 진술이 타당한지 살펴볼 것이며 일반적인 식탁용 소금보다 더 건강한 대안을 제공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정말 맞는 이야기인지 살펴보겠다. 나는 10년 전 환자들 중 많은 이들이 저염식을 제대로 잘 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한 후 소금의 치료적인 사용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저염 음식이 맛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시기를 계속 한다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음식에 소금을 첨가하지 않으면 맛이 없죠. 당연히 우리 미각에 소금은 굉장히 맛있다, 맛있게 이렇게 느껴지게끔 조물주가 설계를 했다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금을 넣지 않은 음식, 싱거운 음식이 맛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맛도 없는 음식 싱겁게 먹고 건강을 해친다, 이런 거죠. 게다가 저염 식단에서 임상적인 이득이 발견되지 않았다.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전체적인 치료법을 찾다가 나는 정제되지 않은 소금을 발견했다. 여기서 unrefined salt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정제되지 않은 소금, 자연염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문맥에 따라서 천연염 또는 정제되지 않은 소금, 이렇게 번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연염에는 80가지가 넘는 필수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80가지가 넘습니다. 정제된 소금에는 미네랄이 들어있지 않다. 전체적인 치료를 시작하면서 나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미네랄이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환자들이 미네랄이 부족하다는 거죠. 천연염의 미네랄 함량을 알게 되면서 천연염의 선택이 정제염보다 훨씬 더 건강에 좋은 선택이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여기서 정제된 소금에는 미네랄이 들어있지 않다. 보통 이렇게 사용을 하지만 이런 문구를 저도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미네랄 두 가지는 정제된 소금에 들어있습니다. NaCl. 사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NaCl을 차치하고 다른 미네랄들이 없다는 뜻으로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정제된 소금에는 미네랄이 들어있지 않다. 하지만 정제된 소금에도 NaCl의 중요한 미네랄은 들어있습니다. 정제염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제염이란 바닷물을 전기분해하여 약 10온구스롱의 미세한 구멍을 가진 이온 수지막, 이온 교환막에 통과시키면 나트륨과 염소 이온은 투과되고 마그네슘, 칼슘과 같은 이가의 이온유와 중금속들은 막을 통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얻어낸 순도 높은 염화나트륨의 결정체가 정제염이다. 기계공정을 거쳤기 때문에 기계염이라고도 한다. 이 바닷물을 이렇게 어떤 막을 통해서
걸러버린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NA와 CL은 통과를 하는데 나머지 대부분의 미네랄들은 이 막을 통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네랄이 NA와 CL밖에 없다. 하지만 아주 이 교합막을 통해서 일부분의 그 미네랄, 주요 미네랄과 미량 미네랄들이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아주 소량의 정제염에는 아주 소량의 NA와 CL을 제외한 미네랄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대부분은 다 걸러버리기 때문에 중금속에 있어서는 안전할지 몰라도 나머지 유용한 금속들, 셀레늄이나 게르마늄이나 칼슘 이런 어떤 미네랄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죠. 이와 반대로 천재전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이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만들기 때문에 이러한 미네랄들이 소금에 남아있을 확률이 훨씬 정제염에 비해서 많게 되는 거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금을 사용하는 것에 신중했는데 특히 고혈압 환자에게 더 그러했다. 나는 의대에서 소금은 고혈압이다 등식을 배웠으며 사람들에게 소금을 줄임으로써 혈압을 낮출 수 있다고 배웠다. 그러나 나의 임상 경험은 고혈압을 앓고 있는 많은 환자들이 미네랄 보충으로 미네랄 부족이 교정되었을 때 그들의 혈압은 많이 개선되었다. 이 사람은 솔직하게 자기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의대에서 이렇게 배웠다. 소금은 고혈압의 원인이다. 이렇게 배웠고 오히려 고혈압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미네랄을 보충하니까 개선되더라.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1000만이 넘는 고혈압 환자가 있습니다. 치료할 수 없죠. 관리의 대상이다 그러고 약만 타와서 먹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칼슘이나 또는 칼륨이나 이런 항고혈압 작용을 하는 미네랄들을 보충하면 혈압이 개선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좋은 소금을 먹거나 차라리 요즘 미네랄 건강식품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걸 먹는 것이 오히려 고혈압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유지하는 데 있어서 훨씬 좋겠죠. 부작용도 없고. 미네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전체적인 치료법의 일부로 천연염을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혈압 환자들이 호전되기 시작했다. 그들의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천연염이 신체의 여러 부위와 더불어 면역체계 그리고 호르몬 체계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오히려 소금을 먹었더니만 혈압이 떨어지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호르몬 체계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부분은 벌써 챕터 7에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소금이 나쁘다고 배웠는데 소금이 어떻게 이런 모든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의학 문헌을 찾기 시작했고 내가 발견한 것에 충격을 받았다. 문헌에 따르면 소금과 고혈압의 연관성은 매우 약했다. 사실 내 임상 경험에 따르면 혈압을 조절하기 위해 소금을 제한하는 것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혈압을 조절하기 위해 소금을 제한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죠. 고혈압 환자분들은 병원에 가면 무조건 저염식 하라고 하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책은 이 개념을 훨씬 더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나는 전체적인 식이요법과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봤지만 여러가지 치료법, 자연치료법이라고 할까요? 전체적인 치료법, 홀리스틱 메디슨이라고 했죠. 천연염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 섬유 근육통, 만성피로, 현기증,
메니에르병 그리고 다른 건강 문제들이 개선되는 것을 보았다. 실제 본인의 임상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책은 독자들에게 새로운 소금의 시각을 보여주기 위해 쓰여졌다. 천년염은 미네랄의 훌륭한 원천인 필수적인 물질이다. 천년염은 미네랄의 훌륭한 원천인 필수적인 물질이다. 그것은 갑상선과 부신의 기능에 도움을 준다. 내 임상 경험에 따르면 소금이 부족한 상태가 존재할 때 면역체계가 최적으로 기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는 이 책이 당신이 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찾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소금이 부족한 상태가 존재하면 면역체계가 최적으로 기능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책이 2005년도에 쓰여지고 두 번째 판을 2010년에 펴냅니다. 두 번째 판의 서문입니다. 내가 Salt Your Way to Health의 초판을 쓴 지 5년이 되었다. 그 이후로 나는 수천 명의 환자들을 천년염으로 치료해 왔다. 나는 건강 정진을 위해 천년염의 사용을 계속해서 지지한다. 사실 시간은 내가 어떤 시기요법에도 천년염을 사용하는 것의 이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천년염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을 했다. 최근 로이터 통신에 소금을 줄이면 미국의 수십억 달러를 절약할 수가 있다 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이 기사는 매일 섭취하는 나트륨의 양을 1500mg으로 줄이면 치료비로 260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 약 26조?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3500mg보다 많다. 소금을 덜 먹어야 할까? 여기에서 이분도 잠깐 실수를 하는데 1500mg의 소금이라고 적었는데 이게 잘못된 거죠. 나트륨입니다. 1500mg의 나트륨은 소금으로 환산을 하면 1.5g이죠. 1.5g. 1.5g의 나트륨을 염소 무게를 구하기 위해서 1.6을 곱해야죠. 그러면 얼마가 나옵니까? 2.4g이 나오죠. 요게 염소의 무게가 되는 거고, 이 염소의 무게에 나트륨의 양을 더하면 약 3.9g의 소금이 됩니다. 이렇게 줄이자고 하죠. 요즘은. 그런데 매일 먹는 미국인들의 소금량은 이걸 넘는다. 3.5g의 소금에 1.6을 곱해서 염소의 무게를 구하면 약 5.6g이 되죠. 5.6g에다가 다시 나트륨의 무게를 더해주면 9.1g이 되네요. 미국인들은 평균 9.1g 이상의 소금을 섭취를 한다고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소금의 종류에 달려있다. 만약 우리가 정제된 소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면 대답은 yes다. 즉 우리는 소금을 적게 먹을 필요가 있다. 사실 우리는 정제된 소금을 먹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식품의 생명을 뺏는 근원이기 때문이다. 정제된 소금은 미네랄을 포함하지 않고 그것의 사용은 신체의 미네랄 고갈을 초래한다.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정제된 소금의 사용은 확실히 해롭고 피해야 한다. 만약 질문이 천년염에 관한 것이었다면 대답은 노이다. 우리는 더 천년염을 먹을 필요가 있다. 미네랄이 풍부한 천년염은 우리 몸이 최적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필수적인 물질이다. 정제염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음에 살펴볼 기회가 있습니다. 나는 로이터 기사의 좀 더 합리적인 헤드라인에는 정제된 소금을 버리고 천연염으로 대체하면 미국의 수십억 달러를 절약하고 건강을 개선할 수 있다고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천연염을 먹으면 건강을 지킬 수 있고 우리가 건강치료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오히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다. 정말 좋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기에 정말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이 당신의 식단에 천연염의 사용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길 바란다. 나는 환자들이 식사 중에 천연염을 섭취하지 않으면 병을 극복하고 최상의 건강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실험실 보고서를 보면 환자들이 실제로는 염분 결핍 상태임을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놀라울 따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염분 결핍에 노출되어 있고 이러한 좋은 소금을 섭취하지 않을 경우 병을 극복하고 최상의 건강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설명을 책 내용에 계속해서 하겠죠. 나는 당신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 당신을 교육하기 위해 내 책을 쓴다. 이 책을 쓴다. 나는 당신이 천연염의 이점에 대해 읽게 되면 당신은 내가 도달한 것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고 믿는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You will come to the same conclusion I have come to 라고. 당신도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기를 바란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챕터 1을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소금의 역사입니다. 재밌습니다. 이 챕터 1이 가장 재밌는 것 같습니다. 소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이 없다면 생명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소금은 생명체에게 산소와 물만큼 중요하다. 모든 생물은 소금을 생명의 필수적인 요소로 이용한다. 고대의 소금은 금과 같은 상품으로 평가되었다. 굉장히 귀했죠. 소금의 다양한 사용은 고대 히브리, 중국, 그리스, 그리고 로마인을 포함한 많은 문화의 역사에서 언급된다. 소금에 관한 것으로 알려진 가장 오래된 기록은 약 5000년 전 중국이다. 그리고 거의 3500년 전에 고대 이집트인들은 소금 생산을 그림으로 남겼다. 소금은 인류에게 알려진 최초의 생필품 중 하나였다. 소금 막대기는 에티오피아에서 1000년 이상 동안 통화로 사용되었다. 사실 15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소금은 여전히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원재료 중 하나였다. 소금이 돈으로서 사용되었다. 돈으로서의 가치가 있었고 황금과 같은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귀했죠. 과거에는 정부가 소금에 세금을 부과해 재정을 조달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보통 세금을 부과하는 데는 술, 담배, 고정적인 세수가 확보되는 이런 종류의 상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인 정책입니다. 소금은 항상 매일 쓰이기 때문에 소금에도 세금을 부과해서 재정을 조달했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소금에 세금을 부과한 사람은 중국의 하오교 황제였다. 벌써 기원전이죠. 고대 그리스에서 소금은 노예와 교환되었다. 고대 로마에서 군인들은 영어 단어 셀러리의 어원이 된 이 솔라리움 아르젠텀, 그때 소금이 이렇게 불렸는가 봅니다. 솔라리움 아르젠텀을 금료로 지급받았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이렇게 셀러리 봉급의 그 어원이 됐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금이 지금 현대의 영어 샐러리의 어원이 된 거죠. 소금을 쟁취하기 위해 전쟁을 했을 뿐만 아니라 소금으로 그 대가를 지불받았다. 소금 지역을 차지해서 소금으로 군인들의 월급을 지불하는, 역사를 통틀어 소금은 전쟁, 혁명, 정부 정책의 최전선에 있었다. 소금은 그 나라의 부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전쟁을 하고 부강한 국가라는 것은 소금을 어떻게 확보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 전쟁을 할 때 필수적으로 예전에는 말을 타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소가 식량을 운반을 했고, 이때 말과 소에 소금을 먹여서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 말을 타고 싸우니까 사람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쟁을 위한 동물들의 소금을 먹이는 것은 곧 그 군대를 강하게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를 나타내는 척도이기도 하죠. 이러한 동물들이 건강해야 되고 또 이 말을 타고 싸울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금은 많은 고대 종교인들에게 중요한 물건이었다.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다. 율법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다윗과 그의 아들에게 영원히 주면서 소금으로 언약했다. 왜 소금으로 언약을 했을까요? 변하지 않으니까 소금은. 그래서 사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소금은 이슬람과 유대교에서 악을 막아주는 것으로 얘기됐다. 우리 소금 뿌리죠. 나쁜 놈 와서 집을 나가면 소금 뿌리죠. 들어오지 말라고. 성경에는 지구의 소금과 같은 소금에 대한 32개의 언급이 있다. 성경에 32번의 소금에 대한 언급이 있네요. 기독교는 소금을 장수, 오래 사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인식한다. 히포크라테스는 의학의 아버지로 불리죠. 소금의 치유 능력을 인정했다. 그는 감염을 치료하고 담을 없애고 비장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많은 소금 치료법을 추천했다. 히포크라테스가 소금을 많이 추천했다고 합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파라켈수스는 이 사람도 독일의 유명한 중세의 의사라고 합니다. 파라켈수스는 인간은 소금을 먹어야 하며 소금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소금이 없는 곳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며 모든 것이 썩을 것이라고 했다. 이 재미있는 말이죠. 사람은 소금을 먹어야 되고 소금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고 당연한 이야기죠. 소금이 없으면 다 썩을 거다. 냉장하는 기술이 있기 전 소금은 보존제로서 매우 귀중했다. 국가들은 소금이 음식을 보존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음식을 서로 교환할 수 있었다. 고기, 생선, 버터 그리고 다른 음식들은 선적되기 전에 소금으로 보존되었다. 소금으로 다 절여지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소금이 없으면 썩으니까 냉장 기술이 없는 그런 사회에는 이 소금이 없으면 음식을 서로 물물 교환할 수가 없었겠죠. 냉장 기술이 있기 전 사회는 음식을 보존하기 위해 충분한 양의 소금이 없다면 살아남을 수 없었다. 현대에도 여전히 소금은 생선과 고기 같은 많은 음식에 방부제로 사용된다. 이 소금은 어떻게 보면 천년 방부제죠. 우리가 몸에 소금 물인 이유도 여러가지 바이러스나 어떤 세균에 저항하기 위한 힘이 될 수 있는데 계속 소금을 적게 먹으니까 이 천년 방부제의 역할이 줄어드니까 뭐 우리 몸의 면역력이 저하되고 몸이 썩는 건 아닐까요?
미국 남북전쟁,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북군은 남군의 소금 공급을 제한하는 데 성공했다. 소금은 고기를 절이는 데 사용되고 소금 없이 군대를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소금은 중요한 밀수품이다. 연합군의 전략은 남군의 소금 공급을 방해하는 것이었는데 효과적이었다. 남북전쟁에서 연합군은 남군의 소금 생산시설을 공격했다. 남군의 입지는 그들의 소금 공급이 줄어들면서 점점 미약해졌다. 그들은 그들의 음식을 보존할 수 없었고 그것은 그들의 군대가 적절하게 음식을 먹을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소금 사용이 감소하면서 남군의 패배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소금에 관련된 재미있는 전쟁. 지구는 소금 전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소금이 굉장히 전쟁의 그런 어떤 한 원인이 된 시대들이 많았습니다. 미국인들이 남북전쟁 이후 서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움직임은 소금의 공급원을 찾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은과 다른 미네랄을 처리하기 위해 소금이 필요했다. 미국인들이 서부 미국에 갔던 곳은 소금 채굴과 생산이 뒤따랐다. 많은 대도시들이 실제로 소금 광산의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다. 디트로이트와 신시내티가 그러한 두 도시의 예이다. 영국은 소금 세금을 통해 인도의 식민지화를 지원하고 있었다. 영국은 인도에 소금의 텍스를 매기죠. 세금을 매기죠. 그래서 1930년대 마하트마 간디는 이 소금의 높은 세금에 대한 시위를 조직했다. 마하트마 간디의 무저항 시위는 소금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이 인도의 소금에 너무 많은 세금을 물리니까 이 매일 먹는 생필품인데 간디가 이렇게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시작하게 되는 그런 단초가 되는 게 이 소금의 텍스 부분입니다. 20세기의 제조 목적을 위한 소금의 사용은 펄프와 종이, 비누, 염료 및 도로에서 눈과 얼음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여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많은 부분들이 쓰입니다. 우리 생필품을 만드는 어떤 곳에도 아주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핵폐기물은 소금 광산에 저장된다. 음식은 여전히 소금에 절인다. 의학에서 소금은 정맥주사 용액의 일부로 사용된다. 응급실에서 정맥주사용 생리식염수는 응급치료 환경에서 매우 귀중한 치료법이다. 우리가 보통 병원에 가면 생리식염수를 정맥주사 하는데요. 이거는 0.9%의 소금물입니다. 우리 몸의 체의 염도와 같은 등장액이죠. 혈액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항상 이 생리식염수를 IV 솔루션이라고 하죠. 생리식염수를 병원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생각. 이 사람은 항상 각 챕터가 끝날 때마다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간단하게 적고 있습니다. 소금은 현대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다. 이 책은 천년염의 많은 건강상의 이점을 탐구하고 정제된 소금을 피할 필요가 있는 이유를 보여줄 것이다. 결론적으로 데이비드 박사는 좋은 소금, 그러니까 미네랄이 풍부한 천년염은 우리 몸의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필수적인 물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챕터 7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소금 저염은 그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서 당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고혈압 등으로 병원에 가면 의사는 필수적으로 소금을 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데이비드 박사는 병을 고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공부를 하는 겁니다. 닥터 조한경이라는 의사가 환자혁명을 쓰면서, 제목이 환자혁명이죠. 환자혁명이라는 책에서 주권을 찾아오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병원에다가 의사들 시키는 대로 하면 계속 약이나 타러 다니는 거죠. 고혈압하고 당뇨 이런 병들은 관리의 대상이다라고 하면서 약을 계속 타러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질 좋은 소금이나 미네랄을 섭취를 해서 우리가 더 좋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공부를 해서 의사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질 수 있겠느냐, 자포자기를 하거나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병원에서 주는 약이나 먹고 뭐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제가 이 책을 소개를 계속 해드릴 거지만 이 책 한 권만 공부를 해도 웬만한 그 의사들보다 훨씬 더 소금에 대한 그 지식을 많이 쌓게 됩니다. 소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우리가 소금을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불가능한 것이 아니죠. 그들은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대해서 모릅니다. 소금에 대해서 모르고 계속 줄이라는 이야기만 하는데 이게 어떻게 바람직한 환자들을 위한 그 의술입니까? 그래서 공부를 어느 정도 하면 충분히 우리는 올바른 소금에 대한 정보, 건강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많은 책들이 지금 나와 있고 이렇게 양심선언하는 의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해야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 건강 주권을 회복할 수 있다. 회복하지 않을 사람들은 그냥 병원에 가서 약이나 타 먹으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